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뭐 SNS니 뭐 카톡이니 이메일이니 뭐 삭제된 것도 한글로 된 것도 다 복원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냥 그 공항에서 추방 재판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럼 오랜만에 뵙는데, 근데 뭐 그 사이에 또 막 엄청난 일들이 또 미국 이제 영주권, 시민권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1월 26일 날 영주권자가 뭐 입국할 네네네. 때 좀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1월 26일 금년부터는 입국 심사를 강화를 하는 게 시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 CBP, 그러니까 그 입국 심사관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 뭐 서류, 뭐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 교육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는 좀 영주권자분들이 미국 입국을 하실 때 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민국, CBP, 아이스 다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모든 정보들을 CBP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금방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은 영주권자라는 거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일하고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정말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 그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내가 6개월 미만 안에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또 6개월에서 1년 사이라 그러더라도 만약에 문제를 삼더라도 내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넘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3년 동안 안 들어오다 미국을 들어와도 쉽게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까다로워지다가 지금은 더더욱 까다로워졌고, 그 진짜 까다로워진 거가 이제 1월 26일부터 그 시행이 되는 거죠. 아까 법적으로 6개월, 뭐 1년 이런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뭐 얼마나 자주 여행을 다니느냐. 미국에 어떤 타이가 있는 것보다는 한국과 더 타이가 있어 보이게 해석이 되지 않느냐. 너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패턴을 보겠죠. 2, 3개월에 한 번 들어와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의심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뭐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뭐 SNS니 뭐 카톡이니 뭐 이메일이니 뭐 삭제된 것도 한글로 된 것도 다 복원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뭐 일을 한다거나 한국에 저 아파트도 있고 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이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보이면은 이제는 그냥 그 공항에서 추방 재판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입국 당연히 거부가 되고 영주권도 이제 뺏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인컴이 있어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조사를 해요. 항상 세금 보고도 잘 하셔야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입국을 하실 때 서류들을 잘 이제 지참하고 다니셔야 돼요. 뭐 미국에서 내가 그 영구적으로 살리는 의도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세금 보고 한 최근 한 것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아파트에 사시면은 아파트 임대 계약서, 뭐 집에 사시면은 그 집 문서, 그 디드라 그러죠. 네, 또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자동차 페이도 하고 유틸리티 빌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뭐 물론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도 다 증명이 되고 최근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참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런 거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한국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미국에는 뭐 잠깐 있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서류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잘 나의 영구적으로 살리는 의도를 증명을 하는 게 자신이 없다. 예, 그럴 경우에는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서라는 거는 미국에 2년 동안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권을 신청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시민권.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좀 오래 체류를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 이제 90일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되고 신청할 수가 있으신 거고. 그 지난 5년 사이에 반 이상 미국에 있었느냐? 또 하나는 6개월 미만으로 들어오셨느냐? 6개월 넘지 않고 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의도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보는 거고, 또 그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그 지역에 3개월 이상 사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는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요즘 시험이 조금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시민권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시민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어느 지역에 계신 간에 잘 6개월을 안 넘겨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좀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민권을 받으시는 게 좋고, 미국 국적을 받으면은 어떤 그 한국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또 계신 분들도 계세요. 미국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체류를 못 하셨을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길 권해요.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서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신청을 할 때 미국 안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도착하고 공항에서 곧장 사무실로 오고 그날 서명을 하시고 신청서에 뭐 요즘은 이메일로 서명이 되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한국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미국에 계실 때 신청하셔야 돼요. 그게 다 기록에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문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문. 요즘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미국에 오셔서 지문을 찍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셔서 신청하고 나갔다가 지문 찍을 때 또 들어오셔야 돼요. 꼭 그 지문 찍으라 할 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넘어서 가면 안 받아준대, 이제는.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1년 이상 걸려요. 하지만 신청을 하면 신청했다는 접수증이 와요. 그 접수증이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는 의도가 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가 또 증명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수증을 받아놓으면 도움이 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승인이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 2년을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을 미국 밖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뭐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까 아마 거의 100%다 승인을 받고 연장도 계속 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1국어서 신청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그 해외 여행하실 때 꼭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서류들 꼭 지참하고 다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영주권자가 입구가 좀 서류가 까다로워졌으니까 서류를 정확하게 챙기고, 만약에 그 서류를 좀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하셨던 재입국 허가서 요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사실 임성호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분들한테 문의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러시면 좋죠. 네.